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초록방 강의는 오늘 처음이고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제 내세포가 가장 활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오늘 제가 좀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가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브레인 뉴스타트,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맑게 또 똑똑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암동에 있는 개인병원 우리가정의원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제가 12년째 계속 같은 곳에서 환자를 보고 있고요.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서 느끼는 게 10년 전에 봤던 분들이 달라졌어요. 보면 연세가, 세월이 자꾸 갈수록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환자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치료와 또 아우러서 여러 그 건강 정보들을 드리지만은 참 재밌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저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오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이렇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예,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미국의 40대 대통령이고요. 이분이 이제 퇴임 후에 한 10년 정도 알츠하이머를 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93세의 일기로 10년 동안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다는 거, 자기 자신을 기억 못하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부인도 모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10년을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참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골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할 때는 욕을 하다가도 퇴임하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 전체가 아주 슬퍼하는 그런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으셨던 얘기죠. 네? 요즘에 뭐 100세,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80세 까딱 없는 분들 많아요. 아주 뭐 건강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평균 수명이 여자는 84세, 남자는 77세. 요게 이제 2011년도 통계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게 계속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우리 몸이 건강하면 그게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을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망가지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악몽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능을 보면 우리가 뇌내는 이렇게 이제 감각을,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또 그것을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뇌내, 특히 두정엽에서 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셨죠? 갈까 말까 고민하셨죠? 가자고 결정한 바로 그 뇌가 이 뇌내 중에서도 두정엽이에요. 뜻을 정해서 내가 실행하고 그 모든 정보들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이뇌라고 해서 간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지는데, 수면, 갈증, 식욕, 체온 조절을 시상에서 하고, 시상하부에서 하고, 예, 그 다음에 손에는 우리가 뭐 움직이고 지금 이렇게 운동 이런 것들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는 호흡 내지는 우리가 또 심장 활동, 뭐 이런 모든 생명 유지 기능을 이 연수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연수가 갑자기 탁 다치면요, 바로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는 각자 아까 사진에서 보면, 조금 전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그 영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소뇌, 되뇌, 사이뇌, 또 뭐 교뇌,
이런 연수, 그래서 여기서 호흡하고 심장 뛰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화가 잘 안 되면 지금 내가 연수가 좀 기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경세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을 보면 여기 핵이 있고요. 여기 이제 몸체가 있고, 여기가 수상돌기가 있고, 여기가 축색돌기.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감각 뉴런이 있고 운동 뉴런이 있는데, 이제 손에 만약에 딱 뜨거운 거를 딱 만졌다 그러면 이게 쫙 전달이 돼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이 스냅스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뜨거워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다른 운동 뉴런이 그럼 손 빼! 하고 손을 딱 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신경 전달 그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는 우리 뇌에 뇌세포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이게 논란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좀 100억 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140억 개? 또 어떤 사람은 1000억 개? 그거 뭐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대충 보편적으로 한 140억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뉴런들이 140억 개가 여러분들의 뇌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도 예전에 지금 습득해 놓은 거를 다시 리콜 해가지고 말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가 이제 슬슬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오는 게 기억력이 자꾸 예전 같지가 않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야, 이거 예전 같지가 않아. 네. 그래서 자꾸 기억력, 그렇죠. 제가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하고 만나서 하면 저보다 5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옆에서 얘기하면 제가 피곤해요. 조원장 그때 우리 거시기 있잖아. 뭐 그죠? 뭐지? 그거 있잖아. 뭐 이러면 제가 이제 뭐 대명사 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옆에서 계속 제가 이제 얘기를 해상을 시켜주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보다 한 5살 많은 선배님들이 벌써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건망증이 이제 슬슬 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김치를 가지러 김치 냉장고에 간다고 하는데 가다가 고구마가 보이니까 고구마를 가져와서 찌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다 아차 고구마를 보니까 또 난 김치하고 먹어야지 하고 그제서야 김치를 가지러 갔다는 생각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마 우리가 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조금 더 넘어가면 이 치매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영어로 디멘시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라틴어인데 이 D라는 것은 없다. 디톡스한 거예요. 톡신을 없애다. 없다. 이 멘시아는 우리 멘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멘탈이 있어 없어. 예, 그래서 정신이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달력에 지우개로다가 옛날에 내가 봤던 거, 뭐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치매, 그런 분들이 이제 있었으면 치매 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조금 구분을 하는데요. 건망증은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생리적인 뇌 현상인데 이 치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건망증 같은 경우는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잊어버리는데 이거는 뭐 아예 통째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요. 거기 설악산 그럼 맞아 설악산 이렇게. 근데 여기 설악산? 설악산은 어디야? 난 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분들은 뭐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뭐 잘 먹고 또 은행도 가서 볼 일도 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치매에 걸린 분들은 이게 이제 정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 65세 이상 중에서 지금 2012년 통계에 보면 우리가 65세 이상을 589만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치매 환자가 53만, 거의 10%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의 자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평균 수명이 아까 늘어나면서 20년 뒤에는 20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25년쯤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에 100만의 치매 환자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유형을 보면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츠하이머가 보통 한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뇌신경의 감퇴로 인해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뇌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뇌경색증이라든지 또 혈압 때문에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뇌 손상 후에 오는 것들을 얘기하고 기타가 보통 5%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타 중에 제일 많은 게 알코올입니다. 예, 이 알코올성 치매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매의 종류를 우리가 이렇게 비가역적, 가역적, 반가역적, 가역적 이렇게 나눕니다. 가역적이라는 것은 뇌종양이 생기면 치매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뇌종양이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냐면 기억력을 관장하는 그 부분을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가서 이 뇌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말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우리 뇌가 다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역을 딱 가서 이 뇌종양이 누르면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말을 못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만 해결해주면 이 치매는 돌아간다는 거죠. 원인을 해결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근데 뇌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병들을 잘 관리해주면 이런 치매들이 갈 수도 있고 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비가역적입니다. 아까 얘기한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은 이미 내 세포가 퇴행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가 없고 단지 이제 증상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러한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여기 보면 동맥경화,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일로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혈관이 막히고 이쪽 내 섹터가 다 손상을 잃는 거죠. 손상이 생겨서 뇌 기능을 잃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세포 자체에 이 뉴런의 어떤 그 뇌가 위축되면서 신경세포가 감소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의 뇌들은 이렇게 이제 아주 통통하게 전체적으로 꽉 찬 느낌인데 알츠하이머 환자는 이게 뭔가 쪼그라든 느낌에다가 빈 느낌. 이게 이제 CT로 보면 정상, 요거는 초기, 심한 경우 비교가 되시죠, 그죠? 꽉 차서 뇌가 있는데 좀 줄어드는데 나중에 보면 심한 그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이런 뇌의 그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위험 인자가 어떤 당뇨, 또 나이가 들고 심장질환,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치매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흡연, 운동 부족, 과음, 과식, 비만 이런 생활 습관이 안 좋은 분들도 치매를 앓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보면요, 이렇게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이 젊었을 때부터 위험 인자를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내가 유전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 없다? 요새는 검사도 가능합니다. 네, 미리 그래서 유전자 검사 해달라 그러면 그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족력이 부모님이 있으면 내가 일단 50%는 있다고 앞으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험 인자를 이거 조절해주면 돼요. 이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비만,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은 섬유질을 많이 먹고 육류를 또 생선이나 아니면 채식으로 바꾸면서 운동을 해라. 스트레스 줄이고 활성산소, 이게 요즘에 활성산소가 아주 문제죠. 이게 뭐 암도 일으키고 노화도 일으키고 이 활성산소는 뇌에도 일으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럴 수 있고요. 또 특히 비타민, 엽산이라든지 셀레늄, 칼륨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보충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그 뇌를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까 제가 이 알츠하이머는 유전 경향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 유전자 2포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E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가 있는데 1, 2, 3는 중요하지 않더라. 근데 이 E4를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아포 E4를 검사합니다. 이게 한쪽 부모에게 나타나면 알츠하이머가 3배가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쪽 부모가 다 이 유전자가 있으면요, 우리가 자녀가 겪을 확률이 10배에서 15배가 높답니다. 재밌는 건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환자 중에서 3분의 1은 이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유전자가 없어도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다. 뭐 때문에? 아까 봤던 생활습관 내지는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포의 그런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알츠하이머가 발생되지 않더라. 이게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재밌죠, 그죠? 그래서 내가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도 안 걸릴 수 있고 반대로 없어도 걸릴 수 있는데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이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내가 노력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의학자들이 설명했냐면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 후생 유전학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유전자도 바뀐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포 유전자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든 간에 음식과 생활 방식의 선택이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치매를 안 오게 할 수 있거나 또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부터 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환자가 오면요, 보통 이 환자들한테 처음에 가능성을 이 MMS라는 그런 설문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체크하는 게 있어요. 뭐 최근에 오늘이 며칠이냐, 뭐 어쩌고 뭐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쭉 해가지고 이 사람의 기억력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어떤 병이 있는지 신체 또 병리 검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MRI, CT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진이 되면 뭐 약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 치매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항우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써서 치료하는 게 최근에 이런 스텝을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치매 환자가 워낙 아까 얘기했죠. 10% 노인 인구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치매 상담 콜센터 1899 18세에서 99세까지 9988하게 그렇게 한번 우리 노인들의 뇌 건강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도 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 그래서 24시간 이거 열어놨답니다. 한번 전화해보세요. 189, 전 전화 안 해봤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알아보기 힘든 글씨죠. Then after only 1 week of an improved diet with no sugar, no colorings, more fruits and vegetables, more fish, less meat, his handwriting has completely transformed. His mother is delighted. Reese has gone from the bottom of the class to the top. He's no longer getting in trouble. 읽기 능력이 떨어졌던 리즈는 두뇌 음식을 먹고 한 달 만에 또래 아이들과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런 임상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자 패트릭 회장은 학교 전교생을 바꿔보겠다며 야심찬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When we first came across the school, it was one of the worst performing primary schools in Britain. It had very, very poor results. But that's why we picked the school, because we thought if we can make a difference in a school like this, we can make a difference in any school. 연구라고 생각 안 들어가는
학교가 패트릭 회장이 말한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찾았을 때 학교 학생들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 학교가 정말 그 문제 학교가 맞나요? 6년 전 학교에 부임한 교회 클리프하트 교장 선생님은 문제 학교였던 치넨파크 초등학교가 지난해 처음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고 기억합니다. When I first came here, the children did not look after the school building. They did not look after the displays, or they did not look after the school grounds. There was a huge problem with behaviour. 그웬 선생님은 교장 재량으로 음식 교육을 정규 수업에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도내 음식에 관한 현장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케이디. 과일이요. 시리얼이요. 아침 식사용 시리얼. 물이요. 단백질이요. 단백질? 참 잘하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And of course, all those things together are called what? A healthy drink in your lunchbox. 탁자 가득한 신선한 식재료가 수업의 교재입니다. 이게 뭐죠? 브로콜리요. 맞아요. 이 브로콜리가 무엇을 닮았다고 했죠? 우리 배요. 우리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해요. 특히 생선 기름은 뇌의 성장을 도와 사고력과 집중력을 길러주죠. I want you to choose things. 무엇이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 직접 손과 몸에 익히는 것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We've got chocolate.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Actually, the biggest impact is with children who are 4 to 11. Because if you can get the children when they're very young and improve their knowledge of diet, and they can make choices about the food they eat, then that will influence them when they become teenagers and then when they become adults. 수업 시간에는 자리를 끄는 친구 하나 없이 모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학교 급식실은 점심을 준비하기가 눈꽃을 썩습니다. 급식은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쓰고 모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인공 조리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No, we don't put no salt in it. No salt at all. No spices. These are just plain mashed potatoes. 정제하지 않은 현미를 사용해 밥도 하고 엽산이 듬뿍 든 브로콜리를 집기 전에 영양소 파괴도 막는다네요. Beef fingers, chips, beef burgers you would get pizza. It's just changed so much that you can't remember. I mean, all the old fried food has gone and it's now all healthy food that we do. 저기 아까 그 시카고 하면 그 최근에 재밌는 거는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참 비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또 아토피도 심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고기 먹지 마라, 우유 먹지 마라, 계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잘 반응이 없어요. 그냥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그냥 이대로 먹다가 뭐 굉장히 뚱뚱해요. 여자아이인데 너무 안 됐어요. 온몸이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안 됐어서 너 음식만 조금만 고치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요즘에 우리나라 분들은 옛날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고기 한번 먹으려고 언제나 먹었어요? 명절 때나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반찬이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야채를 먹이면 야채를 먹고 바로 가서 토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아이들의 습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옛날에 영국의 영국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다가 요즘에 고기를 버립니다.
근데 한국은 그 좋은 쌀과 또 야채 과일을 먹다가 고기를 그 쌀을 버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가까우신 분 계세요? 네? 여기 미국의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시카고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93년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거의 한 9,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시카고 헬스 앤드 에이징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인들이 미국은 요즘에 비만이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예, 뭐 아주 대단합니다. 뭐 걸어가는데 이게 여기 도라묵강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도시민들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카고 정부에서 여러 학교들과 함께 이런 헬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자. 특히 뇌 건강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뉴런인데, 예. 이 정상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특히 치매가 있던 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 내 뉴런에 뭔가 보이지 말아야 될 게 보이더라 이거죠. 이렇게 뭔가 녹슨 느낌, 뭔가 낀 느낌, 때가 낀 느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베타 아밀로이드, 이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큐라는 건 뭐냐면 결정체, 그런 것들이 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렇게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특히 철, 구리, 징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이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 추출한 그 침착물인데요. 베타 아밀로이드에는 구리, 철, 아연이 있으면서 원래 이 구리, 철 이런 것들은 활성산소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뇌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서로 응집을 시켜서 아까 이런 것들이 단단해지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 이런 심지어 이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아까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신경이 쫙 지나가는 길을 봤잖아요. 그걸 축색돌기라는데 이 축색을 가다가 여기에 이 단백질이 있으면 우리 트럭이 가다가 방지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섰다 가듯이 신경이 쭉 흐르다가 털크당, 쭉 흐르다 털크당 이렇게 만드는 게 타우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도 들어있더라. 근데 우리 몸에는 실제로 이 구리, 철, 아연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리는 한 0.9g.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효소를 생성해주는 게 구리의 역할이고, 철은 잘 아시죠? 혈액 생성을 해주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신경이 전달하는데 이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0.9, 0.8,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18. 왜냐면 여자들은 왜 이게 더 철이 많이 필요한지 아시죠? 그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위해서도 아연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뇌 신경을 망가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 속의 금속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도배관이 뭐로 돼 있습니까? 구리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식이 되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리할 때 주철팬 같은데, 네, 이런데.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제에도 이게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니까 굉장히 심해요. 그냥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비타민제에도 한 알에 구리가 2g이 들어있으니까 2mg 벌써 우리가 2mg이라는 것은 아까 정량보다 2배를 초과한 거죠. 그죠? 또 강화 시리얼에도 들어있답니다. 그 다음에 육류에도 이게 철이 들어있고요. 생선에 여러분들 수분 들어있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채소에도 또 철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알루미늄 이런 거, 음료 캔, 은박지, 냄비, 알루미늄 냄비에다 라면 끓여 드시면 거기에 알루미늄 조금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알루미늄 양은 전혀
알루미늄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쌓이면 오히려 치매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카고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또 샌디에고,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 이 연구자들이 여러 그 구리 수치와 철 수치 이런 것들을 여러 그 치매 환자들을 뵌 게 뭐냐면 혈중 구리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나 또 이해력, 집중력이 좋다는 거예요. 혈액 속에 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 검사에서 반응이 느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성 식사와 또 구리가 포함된 그런 식사들을 한 사람들은 노화가 19년 정도 더 빨리 오더라.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발표한 것들이 제가 모아온 거예요. 이거는 논문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뭐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구리를 섭취를 늘릴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품들 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심지어는 식품, 우리 일반적인 그런 그 채식, 야채, 채소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육류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카고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 패턴인데, 사실은 뭐 계란에다가 베이컨, 우유, 뭐 닭다리, 피자, 이거는 일반 미국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계란 먹죠, 우리도? 우리 베이컨 뭐 먹습니까? 베이컨 대신에? 삼겹살이 베이컨입니다. 그렇죠? 닭다리 먹죠? 우유 먹죠? 피자 먹죠?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미국 사람들하고 식사가 똑같아요. 이 정도 먹으면 하루에 우리 단백질을 지금 포화 지방을 25g 정도 섭취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화 지방 섭취량을 봐서 이렇게 늘렸더니 알츠하이머가 늘더라.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증도의 인지장애 이런 것들도 또 늘더라. 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지어는 요즘에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잘 아시죠? 마가린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것도 이렇게 치매 환자가 훨씬 몇 배나, 한 서너 배가 더 많이 생기더라. 이게 지금 아까 그 시카고 연구의 결과입니다. 심지어는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많이 들어있으면 이 알츠하이머가 여기 190인 사람, 220인 사람, 240, 249 이상인 사람들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알츠하이머도 늘더라.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그냥 다 나온 슬라이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9,84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다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들한테, 이런 사람 환자들이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식생활을 우유를 아몬드 밀크,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아몬드 밀크 나옵니다. 삼육식품에서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유를 아몬드 밀크로 바꿨더니 이 포화지방을 줄이면서 알츠하이머도 같이 줄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베이컨, 삼겹살 대신에 요즘에 이 스마트 베이컨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이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채식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처럼 생긴 그런 채식 콩요리. 그래서 그런 거 했더니 또 줄더라. 그 다음에 계란 대신에 이런 시리얼,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담긴 시리얼을 먹었더니 또 줄더라. 그 다음에 아까 닭다리 대신에 또 이런 햄버거, 이것도 저기 비건 햄버거예요. 채식가들이 먹는 햄버거를 했더니 또 줄더라. 이 피자도 제가 보니까 이게 저기 치즈가 없는 그런 피자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바꾸면 과연 얼마만큼 지방을 줄일 거고, 지방이 줄일수록 포화지방이 줄수록 이 알츠하이머는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로마린다 의대에서 채식가들을 이렇게 육식을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채식을 할수록 1년, 2년, 3년, 4년, 6년 갈수록 치매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도 로마린다에서 272명의 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철분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녹색 채소나 콩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철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햄철이 이 육식에 들어있고 비햄철이 들어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햄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 몸에 이 철이 많아도 계속 흡수되고 축적이 됩니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햄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피트산이라는 그런 물질이 어느 정도는 흡수하고 나머지들을 다 그냥 흘러내보내버린다는 거죠. 흡수를 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철분을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에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식을 통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먹이사슬이라는 걸 아시죠? 소가 뭐를 먹죠? 풀을 먹고 그걸 가지고 철분을 생산한 거를 우리가 고기로 우리가 철분을 흡수하는 이런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과다하게 들어온 것들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는 가장 큰 이유들이 육식에 있다는 것들이 최근 연구 결과로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한번 보면 그런 미정제 곡류나 채소, 과일, 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식사를 하면 우리가 아까 아포, 이포 유전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유전적으로 치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금속 흡수를 줄여가지고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중 뇌에 가장 좋은 오일은 1. 옥수수, 2. 카놀라, 3. 해바라기, 4. 올리브. 어떤 거를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어요? 올리브. 예, 올리브. 저도 그랬어요. 이건 뭐 100% 올리브향이죠? 올리브 좋다는 얘기 우리 다 들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내는 이유는 정답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옥수수 모든 기름들은 우리가 이런 식물성 기름이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먹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육식보다 또 그만큼 나쁜 게 뭐냐면 기근 좋은 음식들을 갖다가 기름에 튀겨버리면, 볶거나 튀겨버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자를 그냥 삶아 먹으면 참 쪄먹으면 좋은데 이걸 감자 튀김을 하면 뭐가 됩니까? 네, 트랜스 지방에다 튀겨버리면 요새 왜 우리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 가면 파는 그 뭐라 그래요? 프렌치 프라이즈? 예, 그거는 아주 몸에 안 좋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름도 올리브유에 튀겼다 해서 우리한테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줄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헤모시스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은 요즘에 헤모시스틴에 집중합니다. 혈중의 이 헤모시스틴을 검사를 해서 우리가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동맥경화가 좀 진행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주치의한테 가서 저 헤모시스틴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야, 이분 굉장히 똑똑하다, 스마트한 환자네 하고 긴장 딱 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대접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게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보다 아는 것이 건강이고 우리가 생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모시스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나중에 헤모시스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에 좋지 않은 음식은 뇌에도 좋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뇌도 혈관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은 고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긴 음식들, 또 가공식품들,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또 인공조미료. 아까 그 영국의 학교 그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아이들이 이 인공조미료, 짠 음식을 너무 많이 줬더니
애들이 이 두정엽에 자극이 돼서 애들이 난폭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바꿨더니 형편없던 학교가 성적이 애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난폭적인 아이들이 순해지고 질서를 지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 손녀들한테 이 조미료 먹이지 마십시오. 인공조미료 짠 음식 줄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 습관이 이걸 들으면요 못 고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나도 고혈압이야. 이거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먹는 걸 누가 먹어요? 아들이 먹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입이 그렇게 맞으면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좀 싱겁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음식을 뭐 이래가지고 먹겠냐고 거기다 뭐 쳐요? 소금을 또 쳐서 먹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아들이 또 따라서. 유전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전달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사슬을 끊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으면 오늘부터 한번 줄여보세요. 저도 제가 이제 최근에 식생활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소금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막 고통스러워 막 기억질이 나는데 이제는 짠 걸 먹으면요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한 2-3개월 지나니까 이게 우리 뇌가 이제 딱 그걸 세팅을 하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 근데 우리가 왜 찾는가? 왜 갑자기 고기가 땡기는가? 왜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은가? 왜 갑자기 저쪽에 제가 아주 잘 가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 이제 안 간 지가 꽤 됐습니다. 대구 볼찜. 날씨가 흐리면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전화하고 찾아갑니다. 왜 갑자기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나는 찾는가? 그 답은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딱 먹으면요 이 뇌에 있는 도파민이 활성화되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마약, 담배, 커피, 습관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 맛집이라는 데 가보시죠. 맛집 가면 제일 많은 게 어떤 맛이세요? 가면 막 먹으면 막 그냥 이 기분 좋아지면서, 그쵸? 매운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그리고 스트레스 확 날아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이 도파민이 음식이 들어가서 도파민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우울해지면 그게 이제 갑자기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니코틴이 떨어지면 피우고 싶은 그러한 욕구처럼 바로 이 도파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극적인 음식이 도파민 스위치를 계속 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꺼야 됩니다. 이거를 끄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슈퍼푸드 for brain, 요즘에 슈퍼푸드 인기죠, 그죠? 아주 뇌에 좋은 음식들, 뇌의 슈퍼푸드, 아주 파워푸드, 얼마나 강렬한 그런 여기 보면 뇌에 보면 각종 푸드들이 잔뜩 있습니다. 우리가 뇌의 도파민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딱 먹었을 때 아까 도파민 스위치가 탁 켜지면요 짜릿하게 이렇게 만들으셔야죠, 여러분. 근데 이거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소금 덜 넣고 자연 그대로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피망 씹어보셨어요? 피망 팍 씹을 때 거기서 나오는 과즙의 느낌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이게 도파민이. 저는 이제 씹으면요, 좋아, 이거야, 이 맛이야,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연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말이죠, 시금치, 피망, 도라지 다 하고 거기다가 똑같이 소금 치고 똑같이 고춧가루 치고 조미료 쳐버리면 이게 시금치 맛의 고유의 맛, 피망의 고유의 맛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다 조미료 맛이에요. 식당 가면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미료 한 숟갈씩 딱딱 넣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맛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심심하면 안 먹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슈퍼푸드 중에서 비타민 E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시금치나 이런 아보가도. 그래서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루에 4.2g하고 7.6g을 비교했더니 이렇게 2배씩이나 알츠하이머가 감소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E는 브로콜리, 저는 요새 하루에 1개씩 먹습니다. 시금치, 토마토, 고구마, 망고,
아보가도. 요새 우리나라도 이 망고 아보가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브로콜리 하나에 1,000원 하더라고요. 네. 시금치 2단에 1,000원. 이런 거를 많이 먹어두면 이 뇌가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너츠들, 뭐 시사미 씨드, 깨, 그 다음에 뭐 호박, 해바라기 씨, 예, 아몬드, 뭐 피칸, 뭐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이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너트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딱 한 줌 딱 집으면 그게 25g입니다. 이렇게 듬뿍 집으면 50g이고요. 그냥 여기 딱 잡으면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25g이에요. 그러면 어떤 너트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줌만 드시면 우리 필요한 너트는 다 먹어요. 삼겹살, 뭐 다른 거 기름 하나도 안 먹어도 그거 한 줌만 먹으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강력한 푸드가 바로 이 엽산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 여기 아스파라가스, 시금치, 바나나, 또 우리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이런 시리얼이나 미국에서는 요즘에 치리어스라는 이것도 시리얼의 종류예요. 시리얼 안에는 요즘에는 비타민 B12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시리얼들은 좀 단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미 시리얼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부족한 분들은 이제 비타민 B12 이런 약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약보다는 이러한 자연적인 것들이 좋습니다. 이건 하루 영양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비타민 B 섭취와 기억력을 한번 연구를 우리 홉킨스 대학에서 해봤더니 비타민 B를 많이 먹을수록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메모리가 좋아지더라. 기억력이. 그 다음에 MRI를 촬영해봤더니 아까 얘기한 헤모시스틴 것들이 오히려 올라가는데 비타민 B 먹은 사람들은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뇌 위축도 25%에서 2.5에서 0.5로 5배가 위축이 덜 되더라. 이게 지금 여러 연구 결과로 나온 겁니다. 심지어는 포도주스 같은 경우도 먹었더니 이런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블루베리 하나에 6,000원 정도에서 10,000원 하더라고요. 네,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블루베리도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연구를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아까 그 포도 주스하고 이 블루베리는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나이가 76세 된 사람들을 하루에 이렇게 블루베리하고 이런 걸 꾸준히 먹였더니 학습 능력과 리콜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뇌를 지키는 식단은 통곡류, 현미, 콩류, 비, 고구마, 콩 종류들,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4가지 식품들은 뇌와 심장에는 청량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0 슈퍼푸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저는 이제 브로콜리를 1번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설포람판하고 그 엽산이 많아서 아주 내 신경 전달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콩 같은 거 폴린하고 레스틴이 풍부하고요. 견과류는 여기에 우리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비타민 E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이런 호박씨, 아몬드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드시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황산화 물질이죠.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 이런 것들이 DHA를 우리가 올려서 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아보가도, 김치에는 가바라는 게 많대요. 김치 많이 드십시오. 단지 맵지 않게 짜지 않게 약간 좀 익혀서 먹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에는 칼륨, 그 다음에 바나나에는 칼륨과 비타민 B, 토마토는 리코펜과 바이타민 C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먹는다면 우리 뇌는 똑똑해질 것이다. 피를 맑게 해주는 그 십자가 채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 채소는 이 무라든지 케일, 브로콜리, 배추 이런 것처럼 이 꽃이 어떻게 펴요? 십자가 모양으로 핀다 해서 십자가 채소들인데 이런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방울양배추,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방울양배추, 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콜라비, 순무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먹으면 자, 재밌는 거 사실은 섭취 후 언제? 네, 하루에서 이틀이 지나면 간에서 벌써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혈류 속에 발암 물질을 포착해 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람이 저 아까 저기 사회를 본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남편이라고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뭐 마음에 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집사람이 이틀간 정성을 다해서 이런 녹즙도 짜주고 현미밥 해주고 현미밥을 사실은 다들 오래 드셨는데 이게 좀 참 식감은 안 좋잖아요. 저도 먹으면서 항상 그런데 이걸 이제 중탕밥으로 하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드리니까 이 노인들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틀 지나니까 아까 이거는 뭐 바로 제가 아주 이분들은 오랫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저는 그냥 바로 지난주에 경험을 해서 딱 정확하게 시간이 20 내지 40까지 이거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런 논문을 식단과 채소들을 줬더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가 엉키는 것들을 방지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그런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얘기예요. 십자가 채소들이 피를 맑게 해준다. 네. 제가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십자가라고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 이런 것들도 우리의 피를 이렇게 맑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을 바꿔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듯이 이 십자가 채소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책임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라고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회원들이 한 5,000명 되는 아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해서 자꾸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과일과 곡류, 콩 종류, 그 다음에 야채들을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먹어라. 최근에 이 개념이 뭐냐면 과일하고 단백질을 좀 줄이고 야채와 이런 곡류들을 좀 늘려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농림부의 연구 발표입니다. 여러분들 브루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댄 블루턴이라는 그런 기자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기자가 2005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책에다가 이 브루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계에 이제 여러 군데 5군데를 갔어요. 로마린다, 캘리포니아, 그다음 뭐 이렇게 이탈리아에 있는 오키나와 재팬, 그다음에 또 코스타리카에 있는 니코야, 그다음에 또 뭐 이카리아, 그리스에 있는 이카리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여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장수촌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네, 오래 사는. 그래서 블루존을 가서 이제 이렇게 보통 블루존의 특징을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오래 살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동네들을 가본 거예요. 좀 졸리시죠? 네, 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쭉 올리시고. 자, 왼쪽. 그다음 몸을 살짝 풀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팔을 뒤로 쭉 꺾고. 그다음에 또 반대팔 꺾고. 이렇게. 네. 잠이 좀 달아났습니까? 네. 네. 그 로마린다에 가면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엘스워스 웨어햄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흉부외과 의사세요. 로마린다 의대를 나오고 지금 95세, 지금 최근에 이제 100세가 됐고요. 이분이 95세까지 이렇게 아들 손잡벌 같은 의사하고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요 99세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아주 건장하게 산책을 하시고 이분이 95세 때 은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말렸어요.
아 선생님 좀 더 해주세요. 근데 95세에 여러분들 이거 수술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손이 떨리고 어떻게 눈이 안 보이고 더군다나 이 흉부외과 의사는 이게 아주 정교한 수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겠다니까 로마린다에 대해서 아 선생님 그냥 좀 더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사고가 나면 보험료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좀 더 해달라 그럴 때 이분이 이제 됐다 그리고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지금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닥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00% 채식가입니다. 제치를 안 시킬 예수 주님입니다. 이분은 고기를 먹지 않고 우유를 먹지 않고 계란도 안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모유 외의 모든 입맛은 습득되는 것이다. 길들이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렇게 정원을 손질하시고 그래서 100세까지 사는 팁을 미국의 시사 월간지 뉴스 US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그만두지 말래요. 여러분들 계속 하십시오. 네. 손 떨리고 눈 안 보일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이빨을 건강하게 해라.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을 꼭 하고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하루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은 자라. 그리고 간식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습관의 동물이 되는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절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다 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라고? SDA처럼 살아라. 재림교인들처럼 살아라. 왜냐면 아까 그분이 재림교인이에요. 그분이 먹는 그런 통곡류, 야채, 과일, 너트 이런 거를 먹을 때 이 몸과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뉴스 미국의 시사 월간지 뉴스 US 뉴스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접촉을 유지하라. 이렇게 모임에 자꾸 오라는 거예요. 혼자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우울해지고. 예, 그래서 뇌가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쭉 얘기했는데 벌써 아주 구약 성경에 보면 오래전에 이 채식에 대한 그 연구와 또 이렇게 실험을 한 게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가면 이 왜 잡아갔냐면 유태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이 브레인으로 쓰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를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었어요. 뜻을 정해서 그 다음에 이런 고기와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열흘을 실험을 했습니다. 이 환관장이 안 돼. 니들이 만약에 이거 왕이 너희들을 특별히 데려다가 지금 앞으로 훈련을 시켜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니들 건강 나빠지면 나 잘려.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간청을 해가지고 이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결과가 뭐예요? 아름답고 윤택하고 모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왕이 그들이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불러들였어요. 기한이 차서 불러들여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왕이 직접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요. 뭐 이렇게 했었어요. 너 상대성 원리를 한번 설명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꺼버리세요. 더 뭐야? 네, 이거 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왕이 테스트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에 있는 박수들과 술객, 한마디로 그 나라의 아주 그 연구가들, 정치인들, 모든 이 박사들, 전문가들보다 몇 배? 10배가 높았다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는요. 아까 우리 지금 뭐 시카고 연구니 뭐 네덜란드니 뭐 이런 사람들이 채식의 중요성과 우리 건강에 대해서 먹는 음식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뭐까지 좌우한다? 뇌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150년 전에 우리 엘렌지 하이라는 그런 저술가
교육자면서 저술 가고 종교인인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지적인 활동성을 감소시킨다. 인간의 본성의 동물적인 측면이 고기에 의해 강화될 때 지적 능력은 거기에 비해 감소한다. 아까 다니엘 연구나 이분 연구나 시카고 연구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곡류, 과일, 이거 지금 150년 전에 쓴 얘기예요. 아까 우리 똑같죠? 곡류, 과일, 견과, 야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짜지 않게, 튀기지 말고 단순하게 그대로, 자연이 있는 그대로 먹는다면 가장 건강하고 풍성한 식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음식들을 복잡하고 자극적인 식사가 줄 수 없는 이런 음식들은 건강함과 인내력과 지적 활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분은 사실 의사는 아니에요. 과학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별들을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의학 박사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6시? 50분까지. 예, 50분. 네, 지금부터는 이제 먹는 게 중요해서 제가 먹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 이제 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 운동은 정신 운동과 신체 운동이 있는데 이런 운동으로 뇌를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운동이 우리 근력에 지구력에 힘을 주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건 뭐 다 아는데 우리가 이 인지 운동을 많이 하면 아까 왜 세포가 세포 서로 연결되는 데를 시냅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시냅스를 강화시켜가지고 이 연결 부위를 아주 단단하게 하면서 교류가 활발하게 합니다. 그만큼 민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체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뇌의 위축들을 심지어는 운동을 많이 했더니 위축된 뇌도 회복이 되더라. 이게 최근에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을 키워주는 경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더하기 빼기. 네? 90에서 3 빼면 이거 빨리빨리 안 나와서 많이 하죠. 3 곱하기 7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게 바로 우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루하시면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낱말 퍼즐 맞추기 게임 있는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신문에 나오는 거 다 하세요. 그게 이제 뇌를 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거 못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이걸 누구 보고 만들어 달라면 이거 제가 만들 수 있는 만큼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보고 책도 보고 누구한테 물어도 보고 해서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 처음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아까 식사하기 전에 이번 주에 제가 이 뇌세포의 이 활발함이 최고 아주 극치에 달할 정도로 아주 뇌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 운동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뇌 운동을.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요리 배우는 거, 수공예, 책 읽고 이런 것들 다 뭐든지. 그 다음에 뭐든지 애우자. 뭐 우리 전화번호도 이제 자꾸 메모리 1번 꾹 누르지 마시고 뭐 하나씩 애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도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가지 마시고 뭐 서울역 다음에 숙대 입구 다음에 삼각지 뭐 이런 식으로 애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뇌를 활발하게 해준다는 거죠. 영어 단어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영어 단어를 외국어를 배우면 일어, 영어, 스페인어 어떤 거든지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국어를 사용할수록 한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보다 알츠하이머가 줄어들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 뇌에 새로운 것을 넣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뇌 세포가 서로 연결이 활발해져 가지고 이 위축감도 덜 느끼고 덜 위축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늦게 오거나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 능력 정신운동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하십시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찍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그냥 있는 스타일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치매 유전인자도 검사를 해보니까 없는 거로 나왔고, 그다음 식생활 이제 개선하고,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9988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일리노이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분들 59명을 일주일에 3회 걷기, 달리기를 유산소 운동을 6개월 한 다음에 MRI로다가 뇌를 찍어봤더니 이런 뇌 백질이나 해백질 이런 것들이 커지고 기억력, 주의력이 향상되더라. 그 다음에 위축된 위도 젊게 만들더라.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별 발병률을 60% 낮췄고 새로운 혈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생성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운동을 했더니 뇌세포를 손상을 일으키는 독소들을 제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은 이런 신체 운동들이 뇌에 아주 건강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과 더불어서 운동을 하면 진정한 뇌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 검사한 거.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뭐 이런 걷는 에어로빅이라든지 브릭스 워크라는 건 빨리 걷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브릭스 워크를 빨리 걷기를 일주일에 이제 10분씩 늘려가라는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하면 또 몸살 나가지고 에이 이거 못해 하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10분씩 최대 40분까지 늘려서 운동을 하면 아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수면과 뇌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이제 새로운 걸 오늘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축두엽에 있는 해마에 저장이 돼요. 근데 우리 임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가서 밤에 잠을 잘 주무시면 이게 뇌내에 있는 두정력이나 이런 뇌 실질로 가서 장기 기억이 돼요. 경화된다는 건 뭐냐면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많은 이 수면 건강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잠자는 동안에 아까 생기는 아밀로이드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디톡스가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뇌의 디톡스를 수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잠드는 거를 의학자들이 권합니다. 그러면 뇌가 보수되고 재건된다. 12시간 이전에 1시간 잠은 12시간 이후에 2시간 전과 비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면 여러분들이 이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까 여기가 해마예요. 여기서 기록이 저장됐다가 여기 와서 완전히 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아밀로이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들이 낮에는 활성화되고 밤에 잘 때는 떨어지더라. 그래서 10시에 자라. 그래서 숙면을 위한 7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낮에 카페인을 섭취를 줄이시거나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카페인은 단관계가 6시간입니다. 아침에 8시에 먹으면 6시간이 먼저예요. 네? 8시에 먹었어요. 그럼 몇 시가 6시간입니까? 1시? 2시? 네. 2시가 되면 커피 아침에 먹은 게 이제 그제서야 혈중에 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또 마십니까? 또 점심 먹고 또 한 잔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혈중 농도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카페인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은 말이죠. 깊은 잠이 있고 얕은 잠이 있습니다.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 중간중간 이렇게 깨는 경우가 이게 뭐냐면 깊이 잠들었다가 살짝 깼다가 깊이 잠들었다가 이 주기가 한 6번으로 쭉 가요. 그런데 이런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주기가 깊이 가다가 그냥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마시지 마라. 이게 특히 오후 2시에는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반감기가 이게 6시간이니까 2시에 마셔도 벌써 저녁 8시까지 또 카페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반만 마시지 말고 안 마시는 게 더 좋다. 아까 얘기한 우리 엘렌지아 여사께서는 커피 마시지 말라고 아주 책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계속 커피 마시지 마라, 커피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알코올을 섭취를 하지 말자. 제가 환자들 중에 50대 치매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술을 20-30년 먹으면요 그 술 자체가 뇌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술 끊으십시오. 술을 끊으시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야식을 먹지 말고 특히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성한 음식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죠? 홍단백, 두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은 거.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가볍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저녁에는 과일만 먹어요. 바나나 2개, 오렌지 하나 이렇게 딱 지기 전에 먹고 해 지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제가 지금 3개월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살도 안 찌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잠을 깊이 자면서 이게 왜냐면 위가 다 비워서 자니까 우리 과식하고 주무셔봤죠? 야식하고 주무셔봤죠? 어떻게 합니까? 네, 밤에 자면서도 뭘 먹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거꾸로 올라와서 사실은 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포만감 있게 하면요 이게 잠자면서 위 관략근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 씹어서 우리가 다시 사실은 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TV를 이렇게 자꾸 늦게까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을 못 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을 덜 마시고 방광을 비우고 잠자고, 그 다음에 낮에 적당한 운동을 하자. 어린이들 혹시 불면증 시달리는 어린이 봤습니까? 네? 못 봤죠. 왜요? 고민이 없어서요? 네,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어릴 때 어떻게 애들은 그냥 뛰어놀잖아요. 그러다 들어와서 퍽 거꾸러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운동이 바로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나 고양이나 쥐나 갑자기 키우는 사람 있어요? 예, 우리 사모님 혹시 강아지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에? 네, 맞아요. 갑자기 몸을 쭉 펴고 어떻게 하품을 하자마자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들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우리 사모님, 자 아까 우리 스트레칭 했는데 쭉 펴보세요. 몸을 쭉 펴고, 예. 그 다음에 하품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하고 하품. 여기서 주무시면 집에서 이런 잠자기 30분 전에 이런 의식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드웨인 그레이브라인이라는 미국 나사 항공 우주 비행사입니다. 거기에 이 의사예요. 이분은 MD예요. 메디컬 닥터인데 어느 날 산책 중에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걸 부인이 잡고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럴까 하고 내가 최근에 먹던 약들을 다 끊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먹었냐면 이 리피토라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지혈증 치료제를 끊었더니 이런 현상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걸 먹었더니 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이 약에 아주 예민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계기로 해서 스타틴의 어두운 면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또 www.space.com을 만들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 최근에 많은 스타틴들이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약이든지 우리의 뇌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은 반드시 꼭 필요한 약만 먹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우유, 현미식에다가 우유, 생선, 계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동물성 지방 다 줄이고 그 다음에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약을, 제가 환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내가 종이로 만들어서 줘요. 하루 고혈압 환자 생활할 거, 당뇨 환자 생활할 거, 이대로만 하면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약을 약하게 먹는 분들은 약을 끊을 수 있다고 아주 여러 번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고혈압 있는 분들 제가 100%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끊고 그 다음에 현미, 채식, 현미 잡곡밥, 그 다음에 채식 과일 드시면요, 지금에 먹는 약은 당뇨든 고혈압이든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환자들한테 해본 것도 있고 이미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기 줄이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약들, 콜레스테롤 약주는 약들, 수면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불안제, 혈압을 낮추는 약들, 심지어는 제산제 여러분들 알루미늄 들어있는 거 아세요? 말록스, 겔토스 거기에 다 알루미늄 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다하게 복용하면 우리 뇌에 가서 아까 베타 아미로이드가 쌓이듯이 알루미늄이 쌓이면서 치매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약들은 사실 끊을 수 있는 약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약들은요, 우리가 식생활을 개선하면 이 약을 100% 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지방도 포화지방들을 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속 물질들을 이거는 가공식품만 줄이면 거의 우리가 금속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 많은 음식을 먹고 특히 B12를 뇌를 위해서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비타민 B12는 고기밖에 없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으면 이 비타민 B12가 없으면 우리가 악성 빈혈에 걸립니다. 빈혈에 걸릴 것이다.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 내지 로마린다 사람들은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80%입니다. 악성 빈혈 걸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장내 세균이라는 게 있고 우리 몸에 세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균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2kg가 우리 몸의 세균이에요. 우리 몸에 지금 2kg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균이. 근데 여기는 세균이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세균의 일부에서 이 비타민 B12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사실들이 최근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B12 요만큼 먹기 위해서 고기 이만큼 먹어서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신운동하고 잠 잘 자고 약을 좀 주의를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들을 여러분들의 자세를 바꾸면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죠? 병들다, 아프다. 이거는 well, 건강한. 병들고와 건강한 차이는 뭐냐면 내가 먼저 오느냐 우리가 먼저 오느냐 이렇게 마음을 자꾸 나에서 어떻게? 우리로 왜 우리 부인은 옆에 집 부인은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데 우리 부인은 요리를 이렇게 못하지? 이 일이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고 양보하고 너그럽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단어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joy. 기쁘죠? 네. joy. 기쁨.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기쁨은 언제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냐면 J. Jesus. Christ. 그 다음에 O. Other. Second. 그 다음에 You. Third. 우리가 예수님과 전해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따라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잊지 말으라고 제가 오늘 테이크홈 메시지 7가지 적었습니다. 같이 읽어요. 네. 현미, 잡곡밥, 채소, 과일, 견과류를 많이 먹자. 그러면 뇌가 평온해진다. 그 다음에 뇌와 몸의 운동을 시키자. 그러면 뇌가 활발해진다. 물을 8잔 마시자. 그러면 뇌가 깨끗해진다. 밤 10시에 불을 끄고 자자. 뇌가 기억력을 강화시킨다. 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커피 중단하자. 그러면 뇌가 행복해진다. 6번째, 불필요한 약의 복용을 줄이자. 뇌가 명료해진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내가 가벼워지고 평안해진다. 이게 뇌의 뉴스타트. 7가지 이
이 뉴스타트를 여러분들 사실은 왜 이 불필요한 약들이 뭐 제가 줄이지 않냐면 여러분들 수면제 먹고 주무셔 가셨어요? 기억나요? 그날 그 한 거 기억 거의 못 하시는 경우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낮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어요. 근데 오늘 가서 여러분 수면제 먹고 주무시면 이거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항우울제, 뭐 불안제 이런 약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뇌의 신경들을 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왜 정신과 약 먹는 분들 보면 뭐 어때요? 눈이 뭔가 희미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들은 우리 뇌를 명료하게 하지 않습니다. 현미 채식하십시오. 그러면 물 마시시고 잠 잘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커피 같은 것들 끊고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인생에 짐이 있어요. 저도 짐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네.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내려놓아서 어디다 내려놔야 되겠어요? 여기다. 여러분들 버스 타면 짐 들고 기웃기웃하고 끝까지 온갖 짐을 다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어디다 내려놔요?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옆에. 가장 안전한 곳. 내려놓으면 가장 편안한 곳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인생에 짐이 있으시면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제가 그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진은 치매 환자의 사진, 그 손에다가 이렇게 실로다가 반지를 살짝 묶어줘도 그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분이 올리셨길래 제가 오늘 사진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브레인 뉴스타트를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치매의 그 확률을 확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약하십시오. 뉴스타트 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